깃바랜 세월 속에서도 선명히 떠오르는 유년의 기억. 그에게 그것은 고향 산천이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지만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응? 그래도 가난했지만 하여튼 그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바로 책가방 내던지고 뛰쳐나가서 하루 종일 자연 속에 있었거든요. 자연을 빼놓고는 저의 어린 시절은 생각하기 어렵죠. 저녁 누엿해질 때 되면은 그 메뚜기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병 가득 메뚜기 잡아서 이제 저녁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그런 기억. 지금 이쪽에 농원을 마련한 것도 마찬가지 제가 살았던 그 시골의 어떤 아주 정취. 자연은 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나의 시작이었고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뛰놀던 그곳에선 언제든 소년, 소녀가 됩니다. 새 날개처럼 길게 생겼다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 나래실. 능선 끝자락의 농가가 부부의 집입니다. 순우 씨는 곧 시작될 계절을 느긋하게 준비 중입니다.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 자연 속에서 살게 되면 누구나 낭만주의 서정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뭘 하고? 저기 갈대밭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올 여름에 풀 제초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초하려고. 거기 갈대하고 네. 그 밑에 또 용담이 있어요. 네. 응? 그거는 베지 말고 조심해. 항상 저희 아내는 어떤 능률 또 뭔가 이제 생산을 위한 투자 뭐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 같이 일을 하면은 저는 이제 빨리 해갖고 능률이 올라야지 이걸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좀 늦어져요. 이건 야생이에요, 야생. 아무리 풀을 깎아줘도 돌았으면 또 풀이 그렇게 자라요. 낭만은 다른 분들 이제 안 살아보신 분들 생각이고 정말 이 농원 일도 제가 한 반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진짜. 그 낭만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남편 순우 씨의 낭만, 용담꽃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보, 네, 거기 용담꽃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네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저 억새도 깎지 말고. 네, 안 깎을게요. 아, 이게 바로 그 용담꽃이군요. 그 틈새의 계절을 좋아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특히 11월입니다. 11월에는 늦게 자라는 그 풀들이 막 피어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낙엽지고 한 그 울긋불긋한 것들이 또 온 산야를 뒤덮고 그때 되면은 이제 푸름과 그 다음에 이 울긋불긋함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오묘하게 이렇게 조화가 됩니다. 날의 실 이 골짜기에 터를 잡은 건 40 중반 즈음. 은퇴 전까진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와 농원을 가꾸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나무를 키우는 밭입니다. 여기 뭐 부추부터 시작해서 참치, 곰치, 그리고 그 부직갱이 나물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직갱이 나물 단연초로 여러 해 계속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물들을 여기 주로 이제 재배하는 그런 텃밭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는 순우 씨의 취향대로 그의 나물밭은 자유롭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이곳은 아내 순영 씨가 특별히 아끼는 텃밭. 키 큰 개성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개성 지역 사람들이 국을 많이 끓여 먹었대요. 이게 맛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된장국 같은 거를 많이 끓여 먹었나 봐요. 제가 된장국을 끓이니까 맛있고 또 이게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지나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 있죠. 낮은 온도에서도 싱그럽게 빨리 자라는 특성을 지녀 개성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토종 배추. 뿌리살은 만만하고 단맛이 강해 된장국을 끓이면 국숫가락처럼 끈끈한 게 그 맛이 일품이랍니다. 특성을 제대로 알고 나면 더 사랑스러운 게 농작물이지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세상도 달리 보입니다. 작은 나무 바로 앞에 서면 큰 나무라도 시야에서 멀어지죠. 순우 씨의 삶에서 산초는 더 큰 나무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나무를 향한 사랑도 그때부터 시작됐죠. 저 나무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자른다 그래요. 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죠. 전생에 나무였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나무를 안 자르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은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그 차는 못 살죠. 풀과나무들은 자신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정당하고 꿋꿋하게 자라갑니다. 햇빛과 물 이런 것들만 주어지게 되면은 전혀 다른 것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내거든요. 그리고 아마 신의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바로 그게 풀과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볕은 쨍쨍한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의 절기는 속일 수가 없는가 봅니다. 아침이면 풀들은 초로의 시간에 듭니다. 순우 씨는 이 계절의 손짓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세밀한 관찰자가 됐죠. 서리 오기 전에
이 자연의 생명체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서로를 전혀 개의치 않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 복작복작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들이 과연 그들과 같이 그렇게 쿨하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기 벌금치가 아직도 남아 있구나. 쑥을 캐러 다니던 가난한 대장장이의 맏딸이 쑥부쟁이 꽃으로 피어나 하염없이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고된 여름을 지나야 비로소 피어나는 가을꽃의 기다림은 더 애틋해서 꼭 어머니 같습니다. 수수한 모습의 구절초에선 어머니 향기가 납니다. 아무 욕심 없이 이렇게 풀이라는 것들은 그 순간 그때 뭘 저축하지도 않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소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자연이 편안하고 좋고 결국 돌아가야 할 것도 자연이고 지금 이제 자연에 안겨 있으니까요. 자연이 어머니고 어머니가 자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자상하시고 어지신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나서 어머님 생각이 좀 울컥하네요. 산골살이 재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름의 시간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됐다. 오케이. 저거 다 고친 거예요? 그렇지. 그럼 테스트 겸 내가 한번 타볼까요? 뭐 타볼까? 네, 한번 타볼게요. 다리를 집어넣고 타더라고. 그렇죠. 집어넣고 타야죠. 여기 위를 높게 잡고. 잡고. 그렇지. 괜찮을까? 아유 괜찮아. 오, 좋다. 괜찮겠는데요? 어때 기분이? 아우, 좋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게 좋아? 네, 재밌어요. 어? 재밌다고요. 그 옛날엔 아내도 소녀였겠죠. 한평생 함께 살았어도 그 흔한 상상을 지금에서야 해봅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우. 느긋하게 망중한을 즐기기엔 해가 너무 짧아졌습니다. 와 단풍이 많이 들었네. 아유, 들깨가 이렇게 다 쓰러져서. 잘 돼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네. 들깨밭은 적은 양의 소출이라도 도시에 사는 지인들과 나누고 싶은 아내의 마음입니다. 살림에 보탬이 되는 농사가 찐이라는 아내 덕에 이맘때가 되면 들깨 향이 진동합니다. 아주 전 들깨 향 좋거든요. 강원도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깨 향이 저한테는 아주 익숙한 향.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자연의 향기입니다. 저는 좀 막 다루는 편이고 아내는 그냥 애지중지 깨알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 좀 이런 게 아주 지금 다 말랐기 조심스럽게 때문에. 하고 저보고 핀자를 가끔 줍니다. 너무 거칠게 일을 한다고요. 낭만파 남편과 실속파 아내의 밀당이
청춘들 부럽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누가 왔나 봅니다. 그래. 그래 올라가. 야, 올라가. 우리도 따라 올라갈게. 우리도 좀 쉬어야 되니까. 서울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우영아. 한비 어딨어? 우영이 어딨어? 오! 한비 안녕. 우리 손녀 왔네. 어이씨야, 손자 왔네. 야, 아유, 오름 아이고, 한열이도 왔구나. 잘 있었어? 잘 그래. 있었어? 자, 할아버지의 선견지명, 그네를 고쳐두길 이쁘게 잘한 하고 것 같습니다. 아유, 자, 한번 멋있게 한번 타보자. 한번 멋있게 타보자. 허이. 자, 다리 잘 잡고. 이야, 잘한다. 허이. 오, 잘 잡아요. 두 손으로 꼭 잡아야 돼요. 밀어줄게. 자, 지난번에 쏘였는데 지금 다 났어, 할아버지. 응? 손가락 어디? 다 났어. 자, 야, 기분 좋아? 손자 녀석 재롱에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 아버지는 둥지를 품은 아주 크고 우뚝한 한 그루의 나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논에선 언제나 불쑥불쑥 피가 자랐지만 수확할 즈음의 논은 늘 잘 가꿔진 잔디 정원처럼 가지런했답니다.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평범했지만 참 대단했구나. 과연 내가 아버지만큼 그런 그 진솔된 삶을 살고 있나. 야, 꽃들이 예? 거의 다 졌네. 응? 꽃들이 졌네. 이게 무슨 꽃인지 알아? 눈개불 주머니. 할아버지 오리 꽥꽥. 손자 오리 꽥꽥. 꽥꽥. 야, 우영이 이쪽으로 가네. 그 왼쪽에 있는 딱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도 나의 전부를 쥐어주는 계절. 이야. 과실이 연그러 수확을 앞둔 가을은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우영이 저기 있는 거 따면 돼. 저 가까운 거. 요거 따. 한열이 따. 알사탕처럼 꽃사과가 달렸네요. 먹어봐봐. 어떤 맛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쏟고 그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더 사랑을 쏟게 되고 사랑을 쏟으니까 더 좋아하게 되고 그게 그 대상이 자연이 아니었을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고등학교 이제 시절부터 주천을 쭉 왔었고 모대도 뭐 1년 뭐 한 달 주기 뭐 2달 주기 뭐 이렇게 계속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소중함 같은 거는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시를 쓰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한번 머릿속에 다 접어놨을 테니까. 어쩌면 노년을 아프게 하는 건 낡고 퇴색한 몸이 아니라 미처 늙지 못한 마음이 아닐런지요. 떨어져. 요 코스모스 있다. 코스모스가 이제. 한여리는 저기 산국. 응? 여기 저거 노란 꽃. 응? 산국. 응? 가을 꽃들이 서둘러 떠나지 않고 미처 늙지 못한 순우 씨의 마음을 동심의 세계로 위로합니다. 치유는 자연이 지닌 본성입니다. 그건 있다. 저 한율이 너무 잘 그렸다. 여기 나베도 그렸어요. 상상해서. 한비는 야 코스모스 어떻게 잘 그렸냐? 할아버지 할머니 나래실에서
텃밭 가운데에 3가지 채소들이 자란다. 상추는 내가 제일 빨리 자랄 거야 생각하고, 쥐커리는 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거야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가꾼 텃밭이 진한 사랑의 추억으로 남는다면 먼 훗날 먹구름이 몰려드는 삶의 어느 길모퉁이에서도 너끈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가 대지를 깨웁니다. 세상사 속 끓는 일도 한 차례 쏟아진 비에 말끔히 식혀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코스모스가 아주 삽상하네. 이제 물박달나무 단풍도 들기 시작하는구나. 이 계절의 바람을 맞고 이 계절의 공기를 마시고 소소해 보여도 산다는 건 기적이지요. 한마디로 가슴이 벅차죠. 아침 저녁으로 틀리고 내일 모레가 틀리고 그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고 새롭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다. 그 석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 행운, 축복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누리지 않고 이거를 아껴가면서 천천히 누린다는 이제 그런 말로 알고 있는데 정말 조금씩 이렇게 아껴가면서 즐겨야 되겠다. 순영 씨가 텃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햇살이 풀어놓은 초록의 만찬을 즐겨볼 작정입니다. 이제 밖에 나갔을 때 햇살 딱 받으면서 아침 햇살 이렇게 딱 받으면 왜 그 이슬들이 왜 아주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그럴 때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가꾼 작물들이 아주 예쁘게 자라줄 때 이럴 때는 그래 마음도 편하고 잘 왔다 이런 걸 이제 느끼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경험도 없이 표고목을 세웠는데 수는 적어도 먹을 만큼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자연은 모든 게 서툴기만 한 농부에게도 온정을 베풉니다. 저는 이제 표고가 안 났는지 알고 자주 안아봤더니 엄청 커요. 꼭 빵만 해요. 작년에 이제 표고목을 세우고 올해 처음으로 채취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던가요? 순우 씨 인생을 돌아봐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죠. 저는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꼭 그렇게 신성시하고 경외해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로구나.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도 이촌으로 시작해서 은퇴 후 정착하기까지 23년째. 땀과 노동으로 농원을 가꾸다 보니 자연은 관찰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며 공존해야 하는 벗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오늘도 소출을 신경 쓰는 실속파 아내와 공존하며 마늘을 심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요까지 할게요. 좀 깊게 심으라고. 이게 너무 빨리 많이 안 손발이 나오니까. 척척 맞아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떠신가요?
아니 보수를 맞춰서 해. 너무 그래 빨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아 내가 이제 요 하얀 데까지 한다고요. 저는 그날 빨리 다 신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야 오늘을 안 해도 돼. 뭐 내일해도 되지 뭐 그렇게 급하게 하냐라는데 저는 일을 시작하면 그걸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 좀 밤늦게까지라도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남편이 제가 좀 무서울 거예요.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궁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땅을 보살필 경우 땅은 무엇을 내어줄까 묵묵한 노동으로 물어가는 중입니다. 흙이야말로 뭐 우리가 태어난 그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흙을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고 또 그 흙이 키워내는 땅심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물들을 수확해서 먹고 한다는 것이 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축복이로구나. 자, 싹이 잘 터라. 계절엔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기다림과 설렘이 있다면 모두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요.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야죠. 자연을 친구 삼아. 이 자연 속에 와서 직접 아침 저녁 사시사철 느끼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적 같은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황혼처럼 계절이 늙고 늙어 퇴색하고 휑한 바람뿐일지라도 나는 흙냄새, 개울물, 들녘의 향기를 찾아 또다시 봄이 되고 꽃피는 소년으로 되돌아가리라. 나무와 풀을 품고 키우는 산촌. 날의 실은 늙지 않으니까요.